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증인 신청에 응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증인 신청한 이상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송영무 후보자가 겸직허가 신청서를 할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정책기획부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3월 26일쯤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정결로 겸직허가 신청을 한 적 있죠? 허락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후보자의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 겸직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질문을 드릴 예. 때만 갔다 갔다 해야 되죠. 맞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른 네. 겸직이라니까 다른 직장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가 이미 로펌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천만 원 차량, 비서, 법인카드 제공받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수입원인 확인하지 않고 직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정결권으로 결을 합니까? 그 당시에 이미 2008년 3월에 그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그 겸직을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월 1일부터 겸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당시에- 알았다고요? 예, 당시에 3월 달에 제가 결재할 때는 저희 규정상 비상근 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말씀이면 질문을 대답을 해주셔야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3천만 원이나 그런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는 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직 허가 신청해서 율촌에 근무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받을 때 예. 3천만 원을 받고 차량과 비서를 제공받는 직장이 있다면은 겸직 허가를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 겸직에 지금 판단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규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증인님. 예. 지금 상황에 맞춰 받을 때 아까 모르고 해줬다 했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고 해줬는데 지금 이제 월급을 3천만 원 받고 이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도 겸직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을 못해서 규정을 봐야 된다고 대답합니까? 해줄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해야 그 정결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규정과 지금 현재 규정이 다 변화가 보세요, 됐기 증인님. 때문에. 예. 저도 같은 인접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예. 3천만 원 월급을, 저도 유사한 일을 봤어요. 3천만 원 월급을 받는 것을 알고도 그걸 겸직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규정이 2012년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겸직에 대한 번원 검토가 좀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지금 그 설명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3천만 원을 받는 분이 그 겸직을 300만 원 더 받겠다고 신청하면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결권자로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정결권자는 그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관련자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그 해야 되기 3천만 때문에. 원을 앞에 말하고 또 틀려요. 3천만 원을 받는 줄 몰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했어요. 지금은 당시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소와 관련된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권과 관련된 기업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소득에 대해서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받는 줄 모르고 해줬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규정에 따르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급여에 대해서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당시에 약간의 활동비라고 써 있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최근에 알은 사항입니다.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차량이 다른 데서 차량을 지원받고 또 이중으로 차량이 지원됐는데 지금 다른 규정도 다 떠나서 예. 그게 우리가 하나의 정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린 것뿐이고요.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규정 따지지 말고.
차량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합니까?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 판단을 못하면서 전기권자로서 그 고위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피해갑니까? 그 당시에 저희 쪽에서 먼저 차량을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후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천만 원을 받는 분이 300만 원짜리 자문위원 겸직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신청을 허락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증인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중요한 인사청문회 뭐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보고 고려해보고 뭐 계속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1분 남았죠? 예, 죄송합니다. 증인, 예. 그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제가 추가 질문 때 그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중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율촌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율촌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후보자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저희가 그 고문들을 영입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입을 합니다. 율촌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아니, 그 영입을 합니다. 그 정도 원칙은 다 알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율촌에서 먼저 제안을 했냐 높으면서 그럼 이쪽에서 미리 후보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냐 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국방공공팀을 창설을 뒤집으면 안 하면서 됩니다. 예, 국방공공팀을 창설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그 후보자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그 접촉도 하고 찾아도 보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송 후보자가 추천이 돼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 두 분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1차. 그러면 이제 그 증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원하시면은 이제 5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거의 다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센터장님. 네.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율촌에 고문 활동하는 걸 겸직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앞뒤 순서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상근 정책위원회 경우에는 겸직 허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당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후보자와 ADD 간에 작성한 위촉 계약서에 후보자가 유관업체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네. 그러면 당시에 율촌이 유관업체였습니까? 당시 검토 상황에서는 유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유관업체 정의는 네. 저희 연구소와 계약 당사자 및 협력업체로 제한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얘기고요. 네. 자, 율촌의 우리 김윤태 전무님. 네. 차량 제공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차량 제공 실제로 차를 줍니까? 아니면 고문료 3천만 원에 차량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문료와는 별도로 차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제공했습니다. 따로 차를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그 차는 그 고모님이 전적으로 타는 게 아니고 출퇴근을 후보자가 출퇴근을 이용하고 주간에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가용 이건 아닌 거네요. 전용차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김영환 센터장님. 네. 우리 후보자님 딸 취업과 관련해서 97년에 있었던 일이죠? 취업이? 97년인가요? 그 업무는 제 아니, 담당 그게 소관이 아니군요. 제가 예. 그 97년에 지침 ADD의 국가유공자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가산점 주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취업할 때 이게 급하게 만들어진 지침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예, 그 후보자랑 무관하게 이 지침이 이미 존재해왔던 겁니다. 예, 그도절미하고 혹시 그 이 후보자 따님 채용할 때 특혜나 부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는 확인했어야죠. 그죠? 자, 율촌의 우리 김현태 전문의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가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가 뭡니까? 오전 내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이 방위사업 수출 관련된 일을 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이 알겠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로비이스트로 고용한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저 후보자님처럼의 경력을 가진 분이 월 3천이면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천문학 굉장히 센 임금이 보수긴 합니다만 그 기준에 비춰보면 뭐 그렇게 특혜급이거나 상급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뭐 저희 내부에서 그분의 그 후보자의 전문성 내지는 과거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정도를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보다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관련되신 분들이 내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제가 워낙 이쪽은 잘 몰라서요. 저는 3천만 원이라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를 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제대로 대접 못 받았네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LIG의 우리 이정우 본부장님, 네, 지원 부원장님, 네. LIG 넥소 송영모 후보를 자문역으로 영입한 이유가 뭡니까? 정고영 위원님, 송 후보자를 저희가 자문용으로 영입할 당시에는 잠수함 전투 체계 독자적인 개발과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제가 잠깐 연구소에서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해외 잠수함 수출에 도움받기 위해서 영입한 네, 거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이 송 후보를 영입하고 나서 해군 사업 계약액이 급등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 제가 자료로 받은 거에 의하면 팩트는 안 맞아요. 네. 팩트는 맞지 실제로 않습니다. 오르긴 했습니다. 뭐 보도된 것처럼 뭐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어느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그 다소의 정감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 수주라는 것은 오랜 연구 개발 그렇죠.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뭐 후보가 들어온다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의 계약이 새로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정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후보자가 율촌에 간 것이 처음에는 그 국가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는 국방 용어나 배경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가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은 국방 용어나 배경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갔습니까? 뭐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매월 3천만 원씩 연간 3억 6천만 원을 줬다. 그 말씀이시죠? 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가구당 순자산이 2억 9,500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이 평생 불어서 쌓는 재산이 2억 9,500인데 용어 설명과 법률 시스템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영입했다. 국민들이 저는 납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시에 5대 로펌 중에서 군 출신을 영입한 거는 유독 율촌입니다. 두 분 영입했죠? 육군 예. 한 분 그리고 해군 한 분. 그렇습니다. 업계 룰이 3천만 원 정도를 보수를 준다고 하면은 월 한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로펌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죠. 그거는 뭐 사실과 다릅니다. 아, 사실과 다릅니까? 그러면은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그랬는데 계약서는 안 썼더라도 최종 통지서는 보냈죠. 통지서. 로펌이랑 계약을 맺으면은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서류로 해가지고 문서로 해가지고 매월 얼마에 뭐 운전기사에 법인카드를 얼마 쓰고 그거 했습니까? 별도 서면 통지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법인카드는 사용을 했죠. 얼마 정도 법인카드? 한도가 얼마죠, 매월? 그러자도 의원님들께서 서면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 네네. 예, 지금 오래된 것들이라서 대략 한 기록을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공보수 사례를 준 적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우리 증인님 훌륭한 분이고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얘기했는데 이거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수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급한 사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혀 꺼리낄 게 없는데 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소위 율촌에서부터 지급받은 통장 사본 내역을 제출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아니, 떳떳하면은 제출하면 국민들한테 의혹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후보자가 요청하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요. 아니, 그건 뭐 후보자가 참 하면 되는 거지. 후보자께서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통장 사본을 좀 제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율촌에서 받은 월급만 얼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통장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 확인된다면 율촌에서 저한테 준 것만 한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율촌이나 LIG 넥스원 쪽에서 들어온 돈이 있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율촌에서 저한테 준 급여는 월 3천, LIG에서 저한테 준 돈은 월 750에서 770 그 어간에 계속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김영환 증인님.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주 2일 14시간이라는 게 비상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맞죠? 네. 만약에 상근인 걸 알았어도 이렇게 겸직 허가가 가능했습니까? 당시 규정은 상근도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현 규정은 상근은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3천만 원을 월 약간 활동비를 받았다 했는데 3천만 원을 받은 거는 즉답은 못하고 검토를 또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겸직 허가에 대한 요건 중에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고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정결권으로 결합니까? 그 당시에 이미 2008년 3월에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2009년 1월 1일부터 겸직을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월 1일부터 겸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당시에, 알았다고요? 예, 당시에 3월달에 제가 결재할 때는 저희 규정상 비상근 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말씀이면 질문을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3천만 원이나 그런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는 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직 허가 신청해서 율촌에 근무하시겠다고 해서 승인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받을 때 예. 3천만 원을 받고 차량과 비서를 제공받는 직장이 있다면은 겸직 허가를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 겸직에 지금 판단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규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이, 증인님. 예. 지금 상황에 맞춰 받을 때 아까 모르고 해줬다 했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고 해줬는데 지금 이제 월급을 3천만 원 받고 이 정도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도 겸직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을 못해서 규정을 봐야 된다고 대답합니까? 해줄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해야 정결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증인, 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천만 원을 받는 분이 300만 원짜리 자문위원 겸직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신청을 허락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근데 증인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중요한 인사청문회 뭐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보고 고려해보고 뭐 계속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1분 남았죠? 예, 죄송합니다. 증인, 예. 그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제가 추가 질문 때 그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김중태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율촌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율촌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후보자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저희가 그 고문들을 영입할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입을 합니다. 율촌에서 먼저 제안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영입을 합니다. 그 정도 원칙은 다 알지. 상식적인 예.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율촌에서 먼저 제안을 했냐, 로펌에서. 그럼 이쪽에서 미리 후보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냐, 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국방공공팀을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규정에 따르면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급여에 대해서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당시에 약간의 활동비라고 써 있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최근에 알은 상황입니다.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차량이 다른 데서 차량을 지원받고 또 이중으로 차량이 지원됐는데 지금 다른 규정도 다 떠나서 예. 그게 우리가 하나의 정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린 것뿐이고요.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규정 따지지 말고. 차량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합니까?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 판단을 못하면서 정결권자로서 그 고위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피해갑니까? 그 당시에 저희 쪽에서 먼저 차량을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후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증인 신청에 응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증인 신청한 이상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원장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송영부 후보자가 겸직허가 신청서를 할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정책기획부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3월 26일쯤으로 기록이 나오는데 정결로 겸직허가 신청을 한 적 있죠? 허락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후보자의 그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 겸직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질문을 드릴 예. 때만 갔다 해야 되죠. 맞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른 네. 겸직이라니까 다른 직장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가 이미 로펌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천만 원 차량, 비서, 법인카드 제공받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수입원인 확인하지 않고 직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규정과 지금 현재 규정이 다 변화가 보세요, 됐기 때문에. 증인님. 예. 저도 같은 인접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예. 3천만 원 월급을, 저도 유사한 일을 봤어요. 3천만 원 월급을 받는 것을 알고도 그걸 겸직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규정이 2012년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겸직에 대한 그 번원 검토가 좀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지금 그 설명 들려는 게 아니고 지금 3천만 원을 받는 분이 그 겸직을 300만 원 더 받겠다고 신청하면은
허락을 할 수 합니까 안 합니까? 정결권자로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정결권자는 그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그 관련자들하고 부서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되기 3천만 때문에. 원을 앞에 말하고 또 틀려요. 3천만 원을 받는 줄 몰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했어요. 지금은 당시에는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그 저희 연구소와 관련된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권과 관련된 기업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소득에 대해서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받는 줄 모르고 해줬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